안녕하세요. 청개굴 희성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며 어디 지역에서 듣고 있나요? 산책을 하시면서 출퇴근을 하시면서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새벽 공기가 유리처럼 서늘했다. 백룡부대 정문 앞 먼지 냄새와 철제 펜스의 기름 냄새가 뒤섞인 그 자리에서 작은 여인이 홀로 서 있었다. 흰 블라우스, 청바지, 운동화. 군부대 풍경 속에선 유난히 평범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단단히 여밈이 되어 있었다. 헌병 초소의 초병이 다가왔다. 아직 훈련병 티를 못 벗은 이병 목소리만은 최대한 곧게 뻗었다. 면회 오셨습니까? 여인은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네. 약속이 있습니다. 초병은 방문자 명부를 꺼냈다. 그때 담배 연기가 바람을 타고 흘렀다. 굵은 기침 소리와 함께 붉은 바탕 3개의 대나무잎 대령 계급장 이시야를 찢듯 들어왔다. 그는 담배를 신발 뒤축으로 비벼 끄며 코웃음을 쳤다. 아줌마 여길 어디라고 그냥 들어오나? 여긴 해병대야. 여인은 침착했다. 사전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8시로. 우리 부대장이 그런 약속 안 잡아. 민원인? 구청가. 대령의 말투는 오만했고 여자와 민간인이라는 단어에 붙은 얄팍한 선입견이 노골적이었다. 초병이 조심스레 끼어들었다. 대령님 신분 확인은? 대령은 손을 내저었다. 내가 확인했어. 길 잘못 든 사람. 여인은 잠깐 숨을 고르듯 눈을 감았다가 떴다. 얕은 미소가 금이간 유리처럼 차분하게 그의 얼굴을 비춰주었다. 제가 실례했나 보군요. 그녀는 그 말만 남기고 뒤돌았다. 짧은 발걸음이었지만 무언가 결정된 사람의 걸음이었다. 대령은 뒤통수에 대고 소리를 질렀다. 요즘 여자들이 버릇이 없어. 군대가 뭔지 알아? 초병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흔들림을 대령은 보지 못했다. 그는 정문 앞에 모인 신병들에게 과장된 목소리로 떠벌렸다. 원칙 규정. 감정 갖고 오는 데가 아니야. 여긴 전쟁 준비하는 곳이라고. 여인은 정문 모퉁이를 돌아나가며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은 낮게 드리웠고 깃대의 밧줄이 바람에 살짝 울었다. 그녀가 낡은 가죽 지갑을 열어 확인한 건 현관 비밀번호 같은 단순한 것이 아니었다. 접힌 메모지, 몇 줄의 이름과 시간, 붉은 점으로 표시된 창고 위치. 그녀는 다시 지갑을 닫고 스마트폰 화면을 켰다. 후문. 경계 인원 교대 시간. 접근 경로. 전면이 안 되면 측면으로. 그녀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정문에서는 여전히 대령의 고함이 이어졌다. 내가 이 부대 보급 부대장이고 군 생활 30년이야. 규정은 내가 제일 잘 알아. 그 말은 마치 오래된 스피커에서 삐걱거리는 소음처럼 허공으로 번졌다. 신병들 중 하나가 망설이다 초병에게 속삭였다. 대령님 그래도 신분은 확인해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초병은 입술을 눌러 다물었다. 계급과 규정 사이 상식이 밀려났다. 여인은 이미 보이지 않는 곳으로 사라졌다. 군용 트럭이 지나가며 흙먼지가 일었다. 정문 옆 플래카드에는 명예도전 책임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아이러니한 배경. 여인은 그 문구를 등지고 걸어가며 휴대폰 메신저에 짧게 남겼다. 752 도착. 정문 우회. 계획비 시행. 후문은 정문처럼 위압적이진 않았지만 철책 너머의 공기는 더 무거웠다. 높게 쌓인 모래 포대, 허리슈처럼 날리는 새벽바람, 복도 끝 형광등의 깜빡임. 그녀는 일정한 보폭으로 철문 근처에 섰다. 신분증 보여주십시오. 후문 경계병의 목소리는 딱딱했지만 비아냥은 없었다. 여인은 가방을 열었다. 그러나 꺼낸 건 신분증이 아니라 조그만 종이컵에 담긴 믹스커피였다. 교대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손이 많이 떨리네요. 병사는 당황했지만 그 짧은 친절은 금방 사라졌다. 수칙입니다.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누군가가 다가왔다.
정갈한 군복, 중위 계급장, 혈색 좋은 얼굴. 그는 여인을 보자마자 숨을 삼키듯 멈췄다. 찾았습니다, 뭐. 여인은 눈을 치켜들어 그를 말없이 제지했다. 그 한 번의 시선에 중위의 태도가 정갈한 침묵으로 바뀌었다. 방문객입니다. 중위가 경계병에게 짧게 말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병사가 잠깐 머뭇거렸다. 중위의 정제된 말투와 짧은 호흡, 그리고 알 수 없는 중압감이 철책을 풀었다. 부대 안쪽은 이미 살아있었다. 구보 소리, 구령 소리, 철제 식판이 서로 부딪히는 얇은 울림. 여인은 말없이 사단 표지석을 지나 훈련장 옆 언덕에 섰다. 땀에 젖은 신병들이 완전 군장으로 뛰고 있었다. 한 병사가 발을 헛디뎌 비틀거렸다. 호흡은 짧았고 상체가 먼저 무너지고 있었다. 여인은 낮게 말했다. 보폭을 줄이고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허리를 잠그세요. 누가 가르친 적도 없는데 그 병사는 무의식처럼 그 목소리를 따라했다. 놀랍게도 자세가 곧아지고 호흡이 길어졌다. 교관 한 명이 흘낏 여인을 보았다.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다. 저 민간인 누구야? 글쎄요, 그런데 자세 교정은 정확하네요. 웅성거림이 짧게 흘렀다. 여인은 굳이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았다. 점검하듯 시계를 본 후 훈련장 전체를 쓸어보는 시선으로 장비 상태, 교관의 구령, 병사들의 신발 밑창까지 훑었다. 낡은 전투화가 보였다. 장부상 신형이어야 할 자리에 달아 벗겨진 고무가 딱딱하게 들떠 있었다. 그녀의 눈매가 아주 잠깐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가 원래의 고요로 돌아왔다. 한편 정문에서는 박강철 대령이 여전히 흥분을 못 가라앉히고 있었다. 민간인 출입? 절차가 있어. 요즘 애들, 특히 여자들 애휴. 그가 담배를 다시 꺼내려 할 때 연락병이 다급히 달려왔다. 대령님, 훈련장에 민간인 한 분이. 뭐? 또 그 아줌마야? 확인은 아직 그런데 교관들이. 대령은 말을 자르고 성큼성큼 훈련장으로 향했다. 그의 구두 앞코가 흙바닥을 찍을 때마다 얇은 분진이 튀었다. 훈련장에 도착한 그는 멀찍이 선 여인을 보자 눈살을 찌푸렸다. 아줌마, 또야? 여긴 체험장이 아니라고 했지? 여인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다. 놀람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오래된 지도 위 좌표를 확인하는 사람처럼 담담했다. 경계가 허술하더군요. 후문이요. 뭐라고? 대령은 주위를 둘러보며 목청을 높였다. 민간인 통제는 기본이야. 다들 뭐해? 그러나 교관들의 시선은 대령에게 100%로 고정되지 않았다. 방금 전 자세 교정으로 달라진 신병의 호흡이 그들의 눈앞에 명징한 반론처럼 서 있었다. 그럼 대령님이 시범을 보이시죠. 여인이 말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이상하게 잘 들렸다. 팔굽혀펴기 해병대 정자세로 50. 뭐라고? 대령의 입꼬리가 씩 올라갔다. 내가 누군지 알아? 그는 바닥에 손을 짚었다. 하나, 둘, 셋, 다섯. 여섯에서 흐트러졌다. 일곱에서 팔이 떨렸다. 여덟 배서 무너졌다.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래. 대령이 퉁명스레 말하자 여인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호흡, 체중 배분, 시선. 그녀는 손을 짚었다. 몸이 하나의 직선으로 눕혀졌다가 수면 위로 매끄럽게 떠올랐다. 구령 없이도 일정한 리듬. 10, 20, 30, 50. 숨소리 한 번 흐트러지지 않았다. 정적. 누군가의 침 삼키는 소리만 들렸다. 대령의 얼굴이 붉어졌다. 여자 기준으로 한 거겠지. 옆에 교관이 낮게 말했다. 대령님, 저건 교범 그대로입니다. 대령은 말을 씹었다. 민간인이 훈련장에 지시를 해? 당장 나가. 그의 손이 여인의 어깨를 거칠게 밀었다. 주변의 공기가 냉각되었다. 여인은 한 발 비틀고 다시 섰다. 그가 건드린 건 어깨였지만 건드려진 건 훈련장의 신경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노려보지도 않았다. 대신 신병 쪽으로 고개를 돌려 방금 전 가르친 병사에게 엄지손가락을 살짝 들어 보였다. 잘했어라는 아주 작은 신호.
그리고는 뒤돌아 걸었다. 대령은 뒤통수에 대고 내질렀다. 니들이 봤지? 이게 규율이야. 군대는 장난이 아니야. 하지만 신병들의 눈은 어딘가 딴 데를 보고 있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해준 자리. 그 여인의 발자국이 흙먼지에 찍혀 있었다. 식당으로 이어지는 길 여인은 잠깐 멈춰섰다. 오래된 배수로 뚜껑이 기울어져 있었고 재활용 마대가 훈련장 모퉁이에 무더기로 쌓여 있었다. 장부상 정리 완료 표기라면 틀림없이 거짓일 풍경. 그녀는 사진을 2장 찍었다. 그리고 메모에 짧게 썼다. 보급 창고 재점검 필요. 전투화 상태 불량. 후문 경계 교대표 재확인. 그녀가 식당 문을 밀자 따끈한 국물 냄새와 철제 식판의 소리가 맞아주었다. 한쪽 배식대에서 여성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어머 너. 여인은 입술에 검지를 가져갔다. 쉿. 여성은 눈빛으로만 알았다고 답했다. 식판 위에 제육볶음이 넉넉히 올랐다. 여긴 웬일이니 그 차림으로. 확인할 게 있어서요. 조심해. 여기 말 많은 분 있어. 여인은 미소를 지었다. 알아요. 그때였다. 식당 입구에서 우렁찬 웃음소리가 터졌다. 박강철 대령이 부하 장교들을 데리고 들어왔다. 그는 상석을 향해 가며 일부러 크게 떠들었다. 내가 말했지? 여자들은 감정적이라니까. 군대는 냉철함이 생명이라고. 식당의 숟가락들이 잠깐 멈췄다. 여인은 숟가락을 들어 조용히 밥을 뜨며 그의 말을 들었다. 한마디 한마디가 낡은 모처럼 천천히 목재에 박혔다. 뽑으려면 힘이 든다. 하지만 박히는 소리는 분명히 남는다. 부하들 중 누군가가 중얼거렸다. 대령님, 그래도 요즘은 여군도 전투병과에. 닥쳐. 내가 30년 군 생활에서 얻은 결론이야. 여인은 시계를 보았다. 857. 훈련장 교대까지 3분. 창고 문단속이 느슨해지는 시간대. 그녀는 식판에 놓인 제육 한 점을 집어 느리게 씹었다. 맛은 매콤했고 생각은 맑았다. 소리가 큰 쪽이 이긴다는 낡은 믿음은 오늘 여기서 깨질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 식사를 마친 여인은 식판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퇴식구의 식판이 쟁그랑 소리를 내며 겹쳐졌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도 식당의 소란을 잠깐 멈추게 했다. 모두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문으로 향했다. 문턱을 넘기 직전 아주 작게 혼잣말이 흘렀다. 흥미롭군. 문이 닫히자 식당 안 공기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누군가 묻었다. 대위님, 저 사람 누구죠? 최 대위가 핸드폰 화면을 내렸다 올리며 땀을 훔쳤다. 모릅니다. 아직은요. 그러나 그의 눈동자는 이미 정답을 따라 흔들렸다. 기사 제목 몇 자가 화면 상단에 스치듯 떠올랐다. 해병대 최초 여성 3스타. 그는 화면을 꺼버렸다. 아직은 말할 수 없었다. 말하는 순간 폭풍이 들어온다. 여인은 바깥 바람 속으로 걸어 나왔다. 깃발이 휘청 다시 펴졌다. 후문 쪽에서 짧은 진동이 울렸다. 메시지 하나. 비경로 확보. 14시 훈련장 재집결 예정. 그녀는 엄지로 확인을 눌렀다. 그리고 군장을 맨 신병들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누군가 숨이 막히자 교관이 고함을 질렀다. 그 순간 멀찌감치 서 있던 여인이 아주 낮게, 그러나 분명히 중얼거렸다. 호흡, 시선, 보폭. 그 말은 바람을 타고 흙먼지 사이로 스며들었다. 오늘 하루가 길어질 것이다. 누군가는 무너지고 누군가는 일어날 것이다. 정문에서 쫓겨난 민간인 아줌마의 방문은 아직 아무도 모르는 거대한 서막이었다. 점심 이후 백룡부대의 공기는 묘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훈련장과 식당 사이의 좁은 복도를 지나며 병사들은 눈치를 살폈다. 민간인 아줌마라 불린 여인이 훈련장에서 보여준 모습은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기엔 너무 정확했다. 그걸 가장 먼저 감지한 건 훈련 교관들이었다. 방금 본 거지? 봤어. 자세 교정, 저건 진짜 해병식이야. 교범에도 안 나오는 세세한 부분까지. 근데 민간인이라며? 모르지.
근데 뭔가 있다. 그녀는 식당에서 나와 본부 건물 뒤쪽의 작은 언덕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부대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보급 창고가 있었다. 오래된 양철 지붕, 쇠락한 녹색 철문, 바람이 스치면 삐걱거리는 경첩 소리. 멀리서 보면 평범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이상점이 수두룩했다. 창고 앞에는 하사 한 명이 서류철을 끼고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아무렇지 않게 물었다. 보급 담당이세요? 하사는 시선을 위아래로 훑었다. 아줌마, 여긴 민간인 출입 금지예요. 아, 그렇군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그녀는 조용히 창고 입구 주변을 살폈다. 전투화, 위생용품, 식자재 보급 목록은 벽에 걸린 표지판에 적혀 있었다. 하지만 실제 적재량은 눈으로만 봐도 맞지 않았다. 군수품 라벨은 3개가 겹쳐 붙어 있었고 하역장에는 반출 예정이라는 빨간 스탬프가 찍힌 박스들이 무더기로 쌓여 있었다. 이상했다. 오늘은 반출 일정이 없는 날이었다. 그녀는 작은 메모장에 적었다. 보급 창고 재고량 마이너스 목록 불일치. 라벨 3중 겹침. 반출표 조작 의심. 그때였다. 거기서 뭐 하십니까? 뒤에서 굵은 목소리가 울렸다. 중위 계급장을 단 남자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다. 아침에 후문에서 그녀를 맞이했던 바로 그 인물이었다. 중위님, 중장님, 이런 곳에 계시면 안 됩니다. 누가 보면 큰일 납니다. 그녀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그냥 둘러보고 있었어요. 그래도 신분이 드러나면. 그녀가 그의 말을 잘랐다. 아직 때가 아니에요. 조용히 움직이세요. 중위는 곧바로 주변을 살피더니 그녀를 창고 옆 통신실로 안내했다. 통신실은 오래된 전화기와 장비로 가득했고 벽에는 각종 지휘망과 연락망표가 붙어 있었다. 중위는 문을 잠그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박강철 대령이 부대 전체를 자기 왕국처럼 만들었습니다. 규정도 절차도 없어요. 보급 물자는 밖으로 새고 여군들에겐 성희롱이 일상입니다. 다들 알고 있지만 감히 아무도 말 못해요. 왜죠? 그는 인사라인에 손이 닿아 있습니다. 본부에도 친구가 많고요. 누가 문제를 제기해도 오히려 그 사람이 전출당하죠. 그녀는 창밖으로 훈련장을 바라봤다. 군장 달고 뛰는 병사들, 고함치는 교관, 먼지와 땀 냄새. 익숙했다. 너무 익숙해서 마치 오래전에 떠났던 집에 다시 돌아온 기분이었다. 지금 그를 정면으로 건드리면 증거도 없이 반발만 부를 겁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중위가 고개를 끄덕였다. 지시만 해주십시오. 그녀는 낮게 말했다. 우선 내부자 몇 명을 확보하세요. 말이 아닌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사람들로. 중위는 자세를 고쳐 앉았다. 마치 지휘를 받는 순간 오래된 긴장감이 되살아난 듯 했다. 알겠습니다. 3명 정도 믿을 만한 하사들을 접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훈련장에 있는 최대위. 그 사람은 눈치가 빠릅니다. 이미 뭔가 감지했을지도 모릅니다. 좋아요. 그런 사람은 곁에 두는 게 좋죠. 오후 훈련 시간 여인은 조용히 구보 대열의 뒤를 따라 걸었다. 병사들의 발걸음 구령, 땀 냄새. 그녀는 무심히 보는 것처럼 보였지만 훈련의 패턴, 병사들의 움직임, 교관의 목소리까지 분석하고 있었다. 그때 교관의 호루라기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야, 3분대. 뭐 하는 거야? 발 맞춰. 한 병사가 쓰러질 듯 비틀거리자 교관이 욕설을 퍼부었다. 여기선 죽든 살든 뛰어야 돼. 알겠어? 병사는 이를 악물었지만 눈이 풀려 있었다. 그녀가 천천히 앞으로 나섰다. 교관이 화들짝 놀라며 소리쳤다. 민간인. 위험하니까 뒤로. 팔 보폭을 줄이고 발목으로 리듬을 타세요. 숨은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고. 병사는 그 말을 따라했다. 그리고 기적처럼 흔들리던 몸이 균형을 되찾았다. 대열이 다시 정렬됐다. 교관은 어안이 벙벙했다. 이봐요, 당신.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땀에 젖은 병사의 군장을 고쳐 매줬다. 그리고 조용히 뒤로 물러났다. 주변에 있던 최대위가 그 장면을 유심히 지켜봤다. 그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다.
저 사람 절대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그는 몰래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창에 몇 글자를 쳤다. 해병대 최초 여성 3스타. 화면에 기사 사진 하나가 뜨자 그의 눈이 커졌다. 강서현 중장 해병대 혁신위 위원장 임명. 사진 속 정복 차림의 그녀와 지금 운동화 차림의 여인은 분명히 같은 사람이었다. 최 대위는 급히 폰을 끄고 부하에게 속삭였다. 입 다물어. 지금 말하는 순간 바람이 바뀐다. 그의 등줄기에 땀이 흘렀다. 긴장감 때문이었다. 저녁 무렵 본부 회의실에 박강철 대령과 간부 몇 명이 모였다. 분위기는 느슨했지만 말 속엔 자만이 가득했다. 오늘 훈련장에 이상한 여자 하나 들어왔다면서요? 민간인 같긴 한데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뭐 기자라도 된 거겠지. 신경 쓸 거 없어. 정문에서 이미 내쫓았다가 또 후문으로 들어왔다며? 웃기지도 않네. 박 대령은 크크 웃으며 소주잔을 들었다. 이 부대는 내가 만든 거야. 누구도 날 건드릴 수 없어. 회의실 밖 통신실에서는 중위가 무전기를 조정하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흘렀다. 모든 통화, 녹음 준비하세요. 훈련장 교관, 보급 하사, 행정병. 세 그룹으로 나눠. 예, 중장님. 그리고 정문 CCTV 영상. 대령이 나를 막아선 장면. 확보해두세요. 곧 쓸 일이 있을 겁니다. 중위가 무전을 끄자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곧 누군가는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는 걸 깨닫게 되겠지. 밤이 깊었다. 부대 전체가 취침 점호를 앞두고 정적에 잠겼다. 막사 안에서는 병사들이 누워서 하루 동안의 이야기를 속삭였다. 그 민간인 아줌마 봤냐? 팔굽혀펴기 50개 그냥 하던데. 진짜? 해병 출신 아니야? 모르겠어. 근데 교관도 말 한마디 못하더라. 혹시 위에서 나온 사람 아닐까? 쉿, 조용히 해. 벽에도 귀가 있다잖아. 그리고 언덕 위에 본부 건물 2층. 불이 켜진 작은 방 안에서 그녀는 서류와 사진, 메모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창고 라벨 사진, CCTV 영상 캡처, 훈련장 기록. 그리고 그 위에 붉은 펜으로 적힌 단 하나의 문장. 모든 것은 현장에서 끝낸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다. 떠오르는 건 수십 년 전 초임 소위 시절. 남자들 사이에서 들었던 수많은 여자가 뭘 안다고라는 말. 그 말들이 지금 여기 이 부대를 뒤덮고 있는 공기와 똑같았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그녀는 그냥 아줌마로 들어왔고 그 사실을 아무도 모른다. 아니, 한 명 최대위만이 눈치챘다. 그리고 그건 곧 이 부대 전체가 뒤집힐 서막이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끝난 식당은 평소와 달리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식판을 치우는 소리, 물 튀는 배식대의 물줄기, 청소당번의 빗자루질 소리가 마치 군악대의 박자처럼 일정했다. 하지만 공기에는 묘한 긴장이 섞여 있었다. 오전 훈련장에서의 팔굽혀펴기 사건은 이미 전 부대에 퍼졌다. 병사들은 대놓고 이야기하진 못했지만 눈빛으로 모두가 공유하고 있었다. 그 여자 진짜 해병 아니야? 몰라. 근데 대령님 완전 체면 구겼잖아. 쉿. 들리면 진짜 큰일 나. 식당의 한쪽 구석 창가 옆자리엔 강서현이 앉아 있었다. 여전히 운동화에 간편한 옷차림. 그러나 그녀의 존재감은 이상할 정도로 공간을 차분하게 눌렀다. 식판 위에는 단출하게 제육볶음, 김치, 국. 하지만 숟가락을 드는 손동작은 단 한 번의 흐트러짐도 없이 정갈했다. 그녀 맞은편에는 오전부터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라다닌 최대위가 있었다. 그는 고민 끝에 조심스레 자리를 잡았다. 실례지만 옆에 앉아도 되겠습니까? 편하게 하세요. 그녀는 짧게 웃으며 자리를 허락했다. 그러나 그 짧은 웃음 뒤에는 칼날처럼 예리한 눈빛이 숨어 있었다. 대위님, 오늘 훈련장에 있던 거 다 봤죠? 최 대위는 잠시 말을 아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정체를 알아봤습니다. 중장님, 조용히 해요. 아직은 그냥 아줌마예요. 그녀는 마치 오래전부터 예상했던 대답을 들은 듯 태연했다. 왜 저를 확인했는지 묻지 않겠어요. 대신 오늘 들은 건 잊지 마요.
때가 되면 움직이게 될 테니까. 최대위는 군인다운 자세로 허리를 곧게 세웠다. 하지만 눈동자에는 약간의 떨림이 있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렵습니다. 박강철 대령은 단순한 갑질하는 상관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부대 자체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렇겠죠. 30년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과거의 기억이 단단히 엉켜 있었다. 과거 회상 초임 소위 시절. 1980년대 후반. 한겨울의 포항 해병훈련소. 갓 임관한 소위 강서연은 수백 명의 남자들 사이에 서 있었다. 전투복이 몸에 붙는 추위, 남자 교관들의 눈빛엔 노골적인 조롱이 섞여 있었다. 소위? 여자 소위? 이게 군대야 유치원이야? 조심해라. 애들 사기 떨어진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되받아치지 않았다. 대신 누구보다 먼저 뛰었고 누구보다 오래 버텼다. 손바닥이 터지고 피가 나도 팔굽혀펴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녀가 팔굽혀펴기 100개를 완벽하게 마쳤을 때 조롱하던 남자들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그날 이후 아무도 내 앞에서 여자라서 안 된다고 말하지 못했지. 현재로 돌아와 그녀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다. 그래서 지금도 말보단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믿어요. 박강철의 식당 등장. 그때였다. 식당 출입문이 쾅 하고 열렸다. 익숙한 큰 목소리. 자,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박강철 대령이 간부 몇 명과 함께 식당에 들어왔다. 그는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다. 전 장병이 듣길 바라는 듯이. 나는 말이야, 여군이 전투병과에 오는 거 반대야. 군대는 전쟁 준비하는 곳이지 남녀평등 실험실이 아니거든. 간부들이 어색하게 따라 웃었다. 병사들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조용히 그 장면을 지켜봤다. 숟가락을 입에 가져가던 병사들까지 멈춰 있었다. 박 대령은 상석에 앉으며 계속 떠들었다. 요즘은 뭘 해도 여자 눈치, 민간인 눈치 이러니까 군이 약해지는 거야. 전쟁 나면 여자들이 총 들고 싸울 수 있겠어? 그건 좀 그렇죠, 하. 그래. 현실을 봐야지. 그녀는 천천히 식판을 정리했다. 식당의 모든 소리가 그 순간 물결처럼 잦아들었다. 그녀가 의자를 밀며 일어서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탁! 모두의 시선이 쏠렸다. 대령님.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또렷하게 울렸다. 그 말씀 공적 발언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박 대령은 눈을 찡그렸다. 뭐야, 또 아줌마네. 식당에서 뭐 하는 거야? 여기 부대 식당이야, 구청 구내 식당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 녹음되고 있습니다. 순간 그의 얼굴이 굳었다. 식당 천장 모서리에 CCTV와 식당 스피커를 향해 그녀가 고개를 돌렸다. 공공장소에서의 발언은 모두 기록 대상이니까요. 모르셨습니까? 그녀는 천천히 식판을 들고 퇴식구로 향했다. 박 대령은 뒤늦게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 웃기네. 기자야 뭐야? 아니요. 그냥 지나가던 사람입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증거 수집. 그날 밤 통신실에는 긴장된 공기가 흘렀다. 식당 CCTV 영상 확보 완료했습니다. 박 대령의 발언 명확하게 녹음됐습니다. 여군 반대, 민간인 무시, 군은 남자들의 공간 전부요. 중위가 보고서를 그녀 앞에 올렸다. 그녀는 그것을 꼼꼼히 읽고 붉은 펜으로 체크했다. 좋아요.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보급창고, 훈련장, 식당 하나씩 조각을 모으는 겁니다. 최대위가 조심스레 물었다. 언제 공개하실 겁니까?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다. 훈련장 깃발이 밤바람에 펄럭였다.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공개는 충돌의 순간에 합니다. 그래야 무너집니다. 충돌이라면 그가 내 정체를 알게 되는 순간. 폭풍전이야. 밤 11시. 부대는 소등 후 고요에 잠겼지만 몇몇 병영은 은밀하게 움직였다. 행정병은 문서 보관함을 뒤져 보급 기록 사본을 챙겼고 교관 둘은 훈련 계획서를 몰래 복사했다. 그리고 중위는 무전기로 지시를 전했다. 모든 기록은 내일 14시까지 통신실로 집결.
절대 외부로 말하지 말 것. 그녀는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정복 상의를 꺼냈다. 벽장 안 검은 케이스에 곱게 접혀있던 삼성 계급장. 손끝으로 그것을 쓸어내리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 곧 끝내야지. 한편 박강철 대령은 회식 자리에서 술잔을 부딪히며 떠들고 있었다. 아줌마 하나가 와서 꼬장 피운다고 내가 무너질 것 같아? 내가 백룡부대인데? 그의 웃음소리는 밤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하지만 아무도 모른다. 내일 그 웃음소리가 폭로의 마이크를 통해 부대 전체에 울려 퍼질 것이라는 사실을. 이른 오후 백룡부대 훈련장은 태양에 데워진 흙먼지로 가득했다. 신병들은 완전 군장을 맨 채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교관들의 호통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터져나왔다. 구보 자세 똑바로. 해병은 뛰는 자세부터 다르다. 이병 김진철. 자세 흐트러졌어. 밤새 뛰고 싶어? 그들의 군장 무게는 20kg를 훌쩍 넘었다. 대부분의 신병들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구보 대열 뒤쪽은 이미 흐트러지기 시작했다. 그때 대열 뒤편에서 신음하듯 내쉬는 숨소리를 들은 사람이 있었다. 그녀였다. 강서현. 여전히 민간인 복장. 그러나 눈빛만큼은 어느 누구보다도 군인의 그것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뒤처진 김진철 이병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호흡을 너무 짧게 하고 있어요.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어요. 무릎은 조금만 낮추고 보폭은 줄이고요. 김이병은 당황했지만 그녀의 말에 따라 자세를 고쳐봤다. 놀랍게도 거칠던 숨이 조금씩 고르게 바뀌었고 발걸음도 점차 안정됐다. 이 모습을 교관들이 포착했다. 저 아줌마 뭐야? 민간인 아니야? 근데 자세 교정이 교범 그대로야. 저건 해병 교관도 쉽지 않은데. 박강철의 재등장. 뭐야, 또 저 아줌마야? 목소리의 주인공 박강철 대령이 나타났다. 그의 얼굴에는 짜증이 잔뜩 묻어 있었다. 여기가 운동장이야? 민간인이 훈련장에 왜 돌아다녀? 후문 관리 누가 해? 그녀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후문이 열려 있더군요. 후문이 열려 있었다고. 경계가 엉망이네. 아무튼 민간인이 여기서 이래라 저래라 할 곳이 아니야. 주변의 교관들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대령님, 저분이 말씀하시고 나서 김진철 이병 자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박 대령은 코웃음을 쳤다. 우연이지. 운동 좀 해본 아줌마겠지 뭐. 자, 봐라. 내가 제대로 보여줄게. 그는 신병들 앞으로 나섰다. 팔굽혀펴기 50개 시범 보인다. 잘 봐. 하나, 둘, 셋, 다섯. 그리고 그는 헐떡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아침을 안 먹어서 그런가. 주변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신병들은 고개를 떨구고 어깨를 들썩이며 웃음을 참았다.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제가 한번 해봐도 되겠습니까? 박 대령은 비웃었다. 좋아, 아줌마. 10개만 해도 인정해주지.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팔을 뻗고 바닥에 엎드렸다. 하나, 둘, 셋. 동작에는 단 한 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30개, 40개, 50개를 넘어서도 호흡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에 가볍게 일어나 손바닥에 흙을 털었다. 땀 한 방울 없이 숨도 고르다. 신병들 사이에서 와하는 탄성이 터져나왔다. 교관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박 대령의 얼굴은 벌겋게 상기됐다. 저건 여자 기준으로 한 거겠지. 대령님, 저건 해병대 정자세입니다. 그것도 완벽한 자세입니다. 최대위의 조심스러운 말에 박 대령은 폭발 직전의 표정을 지었다. 민간인이 여기 끼어드는 것 자체가 규정 위반이야. 그는 성큼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나가. 당장. 순간 주변 장교들의 표정이 싸늘해졌다. 그녀는 살짝 비틀거렸지만 곧바로 중심을 잡았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군장 테스트 정체를 드러내는 전초전. 박 대령은 이성을 잃은 듯 소리쳤다. 좋아, 그렇게 잘난 척 하니까. 저 군장 한번 매보지 그래. 저거 20kg 넘는 거야. 몸매면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아라. 신병들이 당황해 서로를 쳐다봤다. 교관들조차 긴장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신병 앞으로 걸어가 군장을 들어올렸다. 가볍게 들린다. 마치 빈 가방처럼. 그리고 단 3초 만에 정확한 착용 자세를 완성했다. 어깨끈, 허리 조임, 가슴 버클 교본보다 더 완벽했다. 그녀는 곧바로 뛰기 시작했다. 50m, 100m, 200m. 흔들림이 없다. 군장이 몸에 밀착돼 한 몸처럼 움직였다. 신병들의 입이 동시에 벌어졌다. 저게 가능해? 저건 해병 상급자 아니면 절대 못해. 그녀는 출발점으로 돌아와 군장을 벗었다. 박 대령은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중얼거렸다. 저건 가짜 군장이야. 내용물이 비었을 거야. 그녀는 군장을 건네며 말했다. 직접 확인해 보시죠. 대령님. 그는 자존심 때문에 받아들였고 그대로 휘청하며 비명을 질렀다. 으악. 뭐야, 왜 이렇게 무거워? 군장은 쿵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신병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졌다.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군장은 팔 힘으로 드는 게 아니라 몸 전체의 힘으로 받쳐야 합니다. 해병 훈련의 기본 중 기본이죠. 그 말이 그의 마지막 자존심을 건드렸다. 박강철 대령이 이를 갈며 외쳤다. 너 대체 정체가 뭐야? 니녀는 해병 몇 기인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정체 폭로 해병 53기다. 그 순간 훈련장 입구에서 검은 세단 한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왔다. 차가 멈추자 문이 열리고 중위 계급장을 단 수행장교가 내렸다. 그는 그녀를 발견하자마자 우렁차게 외쳤다. 찾았습니다, 중장님. 순간 훈련장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수행 중위는 곱게 접힌 해병대 전투복 상의와 삼성 계급장을 건넸다. 그녀는 천천히 모두의 시선 속에서 흰색 블라우스를 벗고 전투복 상의를 입었다. 단추를 하나하나 채우는 동작이 의식처럼 느리게 흘렀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자신의 어깨에 별 3개가 달린 계급장을 달았다. 그 순간 시간마저 멈춘 듯한 정적이 훈련장을 덮었다. 그녀가 고개를 들고 박강철 대령을 바라봤다. 대령, 아까 나에게 해병 몇 기냐고 물었지?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해병대 53기다. 참고로 대령은 65기지. 내가 12기수 선배다. 그 말이 떨어지자 박강철 대령은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무릎을 꿇었다. 주변의 모든 장병들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차렷 자세로 경례를 올렸다. 해병대 최초의 여성 3스타 사령관 강서현 중장. 그 이름이 공기 중에 무겁게 울렸다. 증거 공개 녹음기의 힘. 그녀는 아침부터 들고 다니던 작은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대령, 내가 오늘 이 부대에 온 이유를 말해주지. 버튼을 누르자 그의 목소리가 훈련장 전체 스피커로 흘러나왔다. 아줌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함부로 들어와. 여자들은 군대 문화를 몰라. 체력이 약하고 판단력도 떨어져. 신병 보급품도 내가 싸게 납품받고 남긴 돈으로 회식이나 해야지. 자신의 말들이 그대로 되돌아오자 그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병사들의 눈빛이 바뀌었다. 조롱도 불신도 아닌 끝났다는 확신이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박강철 대령. 보급대장 직위에서 즉시 해임한다. 군기문란, 직권남용, 여군 차별, 보급품 횡령. 지금 이 자리에서 군사경찰에 인계한다. 군사경찰 2명이 다가와 그의 양팔을 붙잡았다. 사령관님, 저는 몰랐습니다. 제발.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계급장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다. 사람이 계급장을 만드는 것이다. 그의 대령 계급장은 태양 아래에서 무겁게 빛났다. 그것은 더 이상 명예의 상징이 아닌 수치의 낙인이었다. 훈련장에서 박강철 대령이 군사경찰에 의해 연행된 직후 부대는 마치 폭풍이 지나간 들판처럼 고요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단순한 정적이 아니라 오래 억눌렸던 공기가 처음으로 숨을 쉬는 순간의 침묵이었다. 강서현 중장은 정복 상의를 단정히 여민 채 훈련장 중앙에 섰다. 그녀의 어깨 위에서 별 3개가 태양빛에 번뜩였다. 신병들부터 간부들까지 모두 정렬한 상태. 그녀는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다. 눈빛 하나하나에 이제부터는 다르다는 메시지가 스며들었다.
나는 이 부대의 이름을 오래전부터 들어왔다. 백룡부대, 전통과 자부심의 상징. 그러나 오늘 내가 본 건 전통이 아니라 방치였다. 자부심이 아니라 부패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이크가 없어도 훈련장을 꽉 채웠다. 앞으로 이 부대는 과거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계급을 앞세워 잘못을 덮는 시대는 끝났다. 남녀를 구분해 능력을 평가하는 시대도 끝났다. 오늘 이 자리부터 새롭게 시작한다. 그 말에 병사들의 등골이 곧게 펴졌다. 어떤 병사는 몰래 눈물을 훔쳤다. 그것은 공포가 아닌 누군가가 드디어 봐줬다는 안도의 눈물이었기 때문이다. 긴급징계위원회 부패의 뿌리를 뽑다. 그날 오후 부대 본관 2층 회의실에는 긴급징계위원회가 열렸다. 군사경찰, 군검찰, 해병대 본부 감사관, 그리고 강서현 중장이 직접 참석했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 더미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보급품 횡령 장부, CCTV 영상, 식당 발언 녹취록, 내부 고발 서면, 병사들의 진술서까지.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거대한 퍼즐처럼 맞춰져 있었다. 군검찰관이 차분히 발표했다. 박강철 대령은 보급품을 민간 하청업자와 짜고 빼돌린 정황이 다수 확인됐습니다. 훈련용 전투화는 신형으로 장부에 기재했으나 실제 지급된 것은 3년 전 구형 제품입니다. 차액 약 1억 8천만 원. 감사관이 덧붙였다. 식당 CCTV와 녹음기에는 여군과 민간인을 공개적으로 비하하고 규정을 무시한 발언이 명확히 담겨 있습니다. 그의 부패는 단순한 갑질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덮여온 체계적인 부정이었다. 증거 제시가 끝나자 강서현 중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오늘 이 회의를 단순한 징계 절차로 끝내지 않을 겁니다. 이건 해병대의 미래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늘부로 박강철 대령은 직위해제, 군사재판 회부, 관련자 전원 수사, 그리고 그녀는 서류를 힘있게 덮으며 말했다. 내부 고발자 보호를 전면 보장한다.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는 조직, 그게 내가 만들 해병대다. 회의실 안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다. 그 순간 수십 년간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조금씩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다. 여군과 병사들의 증언 침묵이 깨어지다. 그 다음 날 부대 강당에는 특별 청문회가 열렸다. 평소라면 상급자의 눈치를 보며 고개조차 들지 못했을 여군 장병들과 병사들이 마이크 앞에 섰다. 첫 번째 증언자는 행정병 출신의 여군 하사였다. 대령님은 회식 때마다 여자는 전투병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훈련에서 남자보다 점수도 높았는데도 평가서에는 여성이라 한계 있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신병 김진철. 훈련할 때 전투와 밑창이 떨어져서 다칠 뻔했는데 보고했더니 대충 신고 버텨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신형으로 장부에 올라가 있었다는 걸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보급창고 근무했던 하사.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대령님, 눈밖에 나면 전출 가는 건 기본이고 인사평정도 끝장이니까요. 하지만 중장님이 오시고 처음으로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발언이 이어질수록 침묵의 벽은 무너져 내렸다. 마치 오래된 콘크리트에 금이 가듯 그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터져나왔다. 어떤 이는 울었고 어떤 이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강서현 중장은 단상에서 묵묵히 그 모든 증언을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지만 눈동자 깊숙이에는 수십 년 전 자신이 겪었던 그 시절이 겹쳐져 있었다. 언론 공개 해병대의 민낯이 드러나다. 사건은 곧바로 국방부와 언론에 보고됐다. 해병대 보급품 횡령 및 성차별 발언 대령, 중장 앞에서 현장 체포. 니녀는 해병 몇 기야? 포건한 대령, 정체 모르고 쓰리스타의 막말. 강서현 중장, 부패와 차별의 현장 직접 잠입 해병대 개혁 신호탄. TV 뉴스와 온라인 커뮤니티, 군 관련 게시판은 하루 종일 이 이야기로 도배됐다. 누군가는 속이 다 시원하다고 했고 누군가는 저런 사람이 있었기에 조직이 썩어갔다고 했다. 가장 많이 퍼진 건 그녀가 군장을 메고 뛰는 장면이었다. 별셋 달고도 저렇게 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 우리가 핑계 댈 수 있나?
그 영상은 병사들 사이에서 레전드 영상으로 불리며 빠르게 확산됐다. 개혁 선언 새로운 해병대. 며칠 뒤 부대 중앙연병장. 전 장병이 모인 자리에서 강서현 중장은 정식으로 부대 지휘권을 인수했다. 정복을 단정히 차려입은 그녀는 단상 위에서 굳은 목소리로 선언했다. 나는 이 부대를 다시 세우러 왔다. 계급이 약자를 짓밟는 도구가 아니라 책임의 무게를 상징하도록 만들 것이다. 성별이 실력을 가리는 잣대가 아니라 오직 능력만이 기준이 되도록 만들 것이다. 그리고 부패와 침묵이 아니라 정직과 자부심이 이 부대의 이름이 되도록 만들 것이다. 그녀는 오른손을 들어 부대 깃발을 향해 거수 경례를 했다. 백룡 부대는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한다. 명예와 도전 그리고 책임. 그게 진짜 해병이다. 그 순간 1000명이 넘는 장병들이 동시에 거수 경례를 올렸다. 소리 없는 경례였지만 그 울림은 진동처럼 퍼져나갔다. 병사들의 눈빛에는 공포가 아닌 자부심이, 여군들의 눈에는 존중받는 사람으로서의 빛이 깃들어 있었다. 마지막 장면 그녀의 독백. 그날 밤 강서현 중장은 부대 정문 앞에 홀로 섰다. 며칠 전 자신이 쫓겨났던 바로 그 자리였다. 그녀는 정문 초병을 향해 다가가 미소 지었다. 경계 근무 수고 많습니다. 초병은 똑바로 차렷 자세를 취하며 외쳤다. 중장님 환영합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깃대 위에 휘날리는 깃발이 달빛을 받으며 부드럽게 흔들렸다. 수십 년 전 차별과 조롱 속에서 이를 악물고 버텼던 한 여군 소위의 마음이 지금은 해병대의 미래를 짊어진 쓰리스타의 눈빛으로 변해 있었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스스로를 사랑하기로 결심한 순간 우리의 삶은 조용히 달라집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의 밤을 덜 외롭게 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당신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우리는 서로의 용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